안녕하세요. 보담파파입니다. 오늘은 9월 IPO 종목 중에 가장 대어라고 평가받는 WCP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보다는 SKIT와의 비교 분석, 그리고 모 회사가 일본 회사임에 따른 가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모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상장하려고 하는 주식 수는 총 900만 주이고요. 신규 이제 발행하는 주식이 730만 주, 그리고 나머지 165만 주 정도는 구주 매출입니다. 그다음에 자금 사용 목적은 대략적으로 대부분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공시한 상태고, 이번 이 종목에 메리트 이제 환매 청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로 들어가 있고, 현재 8만 원 기준으로 7만 2천 원이니까 90%의 가격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WCP가 실제 실적이 나고 있는지 공시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최근 3개년 그리고 올해 반기까지 보시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2년도에는 반기에 1,0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니까 연말에는 2,2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을 본다면 올해 반기를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이 19%, 영업이익률이 15%, 당기순이익률이 21%로 기존의 어떤 제조업 그런 회사 치고는 굉장히 높은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실제 SKIT의 실적과 비교를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위에가 WCP고 아래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보시면 WCP 같은 경우는 매출을 아까 보셨듯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이런 그때 대략 15%에서 20% 이상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SKIT는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반기 매출이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매출이 21년도 대비해서 조금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2년도에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7.3%고 당기순이익률이 마이너스 5%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WCP가 SKIT보다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는 치수 숫자로는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WCP와 SKIT의 그런 미래의 예상되는 캐파를 본다면 22년도에는 WCP가 820에 SKIT가 1530 계속 증설이 예상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SKIT보다 WCP의 그런 캐파가 약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계산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WCP는 참고로 23년에 제7, 8공장의 충주 공장 증설 계획이 있고 24년도에는 헝가리나 그런 해외 어떤 공장의 신규 양산을 돌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내역을 보면서 실제 이 회사의 이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 공모가가 괜찮은지 아니면 나쁜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비교 기업은 이렇게 아이테크놀로지와 에코프로비엠 대다수 잘 아시는 종목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의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배수를 42.2의 EBITDA 기준으로 42.6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평가를 보시면 이 추정 EBITDA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SKIT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SKIT는 상장할 때 당시의 실적이 가장 좋았고 그 이후로 계속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WCP도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라고 논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이 WCP가 추정한 EBITDA 기준으로
적용에비타를 이제 요 42.6배 앞에 비교 기업들에서 나온 그것을 적용하면 평가 시가총액이 약 4조 5천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조 5천억을 그런 이제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평가가액이 13만 3천 원이 나오고 이 13만 3천 원을 할인율을 24.8%에서 39.9%를 적용해서 희망 공모가입 밴드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 할인율을 적용을 하면 시가총액 밴드는 대략 2.7조에서 3.4조가 됩니다. SKIT가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었고 그때 그 기준으로의 시가총액이 7.4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 거래일에 SKIT가 종가가 7만 6천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5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그런 캐파나 그런 것들을 단순히 봤을 때 WCP가 SKIT보다 절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 약 2.7조가 조금은 맞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앞에서 봤듯이 실제적으로 더 큰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를 어떤 메리트로 반영을 한다면 3.4조도 나쁜 그렇게 높게 산정된 시가총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WCP와 SKIT와의 비교로 인해서 이 산정된 공모가가 높은지 나쁜지 적정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투자 리스크인데 모회사 리스크입니다. 상장하는 이유가 좀 뻔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WCP가 어떤 회사, 왜 이 회사 이름의 유래를 좀 봐야 되는데요. WCP가 뭐냐면요. W스코프 청주 플랜트 코퍼레이션입니다. 이상하죠? 하나의 공장이 하나의 회사가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따와서 회사 하나가 되었고 그걸로 이번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요 지배주주 관련 위험이라고 이제 투자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최대주주는 W스코프라고 해서 일본에 설립된 일본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 지금 WCP의 대표이사인 최현근 대표이사가 이 모회사인 W스코프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런 지배력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W스코프의 회사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본어 페이지인데 이제 번역을 한 페이지고 여기 보시면 자동차 산업은 국가 및 지역의 고용과 경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현지화에 강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국에서의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 이해 지역에 분리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했다. 무슨 말일까요? W스코프는 일본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고 자회사인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이제 현지화 공장을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고 상장시키는 겁니다. 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겠죠. 저는 조금 좋지 않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W스코프는 현재 어디에 상장되어 있냐? 도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W스코프의 시가총액은 전 거래일 기준으로 1조 3,500억입니다. 1조 5,300억입니다. 아까 보셨을 때 예상되는 시가총액 밴드가 2.7조에서 3.4조였습니다. 그런데 모 회사가 1조 5,3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껄끄럽고 어이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 궁금해서 이 회사의 대주주 현황을 좀 봤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연간 공시자료를 보고 따온 자료입니다. 19년도 연말 기준의 대주주 현황이 최현근 씨, 지금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420만 주로 11%였고 6대는 거의 다 일본의 어떤 펀드들이 들어있고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다음에 체어스트림 이런 그런 이제 굴지의 글로벌 뱅크들이 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면요. 뭐 대표이사의 최대 주식수는 변동이 없는데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뭐 또다시 신주를 발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금 조달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예전에 요 전 페이지에서 있었던 그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런 이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좀 많이 빠졌고 뭐 이제 한국에 뭐 주소지를 준 어떤 회사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의 대주주 현황을 보면 최영근 씨는 주식수가 그대로지만 비율이 더 떨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현대 최대 주주는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뱅크 주식회사 그리고 BNYM이라고 하는 어떤 투자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증권. 그러니까 대주주의 비중이 보유 주식은 그대로인데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 어떤 행위로 인해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굴지의 그런 아까 봤었던 그런 은행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어떤 수익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쁜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편중된 매출처입니다. 이제 매출처별 매출 추임의 비중인데 A사에 무려 70% 정도 가까이 이제 비중이 좀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인데 요 A사는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상위 세개 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90% 이상, 22년도에서 94%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개 회사 중에 하나라도 조금 꼬꾸라지거나 타격을 입는다라고 치면 WCP의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리스크 세 번째, 낮은 상장 주선인의 배정 금액인데 이번에 상장 주선인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보통주로 이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의무 보유는 6개월, 3개월, 6개월인데 6개월이죠. 이제 요거는 뭐 적은 수량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취득가액이 45,000원입니다. 이게 전환사채였거든요. 그래서 45,000원이고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8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것은 요 의무부여 기간이 끝나고서는 바로 차익 실현을 하고 엑시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길게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짧지만 굵게, 길지만 좀 굵고 좀 횡설수설하는데 WCP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지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분리막 회사가 SK, IT 하나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다만 저도 뭐 이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한 큰 메리트를 보고서는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공부를 하고 나서는 크게 비중을 실어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